철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철기 문화를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문화를 중심으로 출발했다가 이렇게 철기 문화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고조선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한번 쭉 살펴볼까요? 먼저 발전.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립됐고 이것이 철기 문화가 수용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조선이 발전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조선이 기원전 7세기경, 요 7세기경에는 춘추 전국시대 하나였던 이 제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이제 차츰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4세기경에는 요하를 경계로 이때부터는 연나라와 대립하고 왕후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기원전 4세기부터 고조선은 왕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리고 기원전 3세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고조선 중에서는요,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사실상 이 부분이 단군조선의 전성기다라고 봐도 돼요. 단군조선에 있어서 가장 성장이 컸던 시기가 기원전 3세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소를 경계로 연나라와 대립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연나라, 춘추 전국시대 하나인 이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나름대로 강성했다. 고조선이 비교적 크게 성장하고 있었구나. 그 다음에 부왕과 준왕이 등장하는데, 부왕과 준왕, 부왕의 아들이 준왕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왕위 세습제가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로 왕권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고요. 그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고 있었고 박사, 도의 등을 지방에 파견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은 기원전 3세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만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요 위만조선이 성립된 이유는 진한 교체기 때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와서 고조선에서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돼버립니다. 당시 이제 위만이 진한교체기의 혼란을 피해서 천여 명의 식소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위만이 들어올 때 이제 우리나라에 철기를 갖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고조선의 이 준왕이 위만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서 그를 서쪽 변방의 수비를 맡길 만큼의 그에 대한 준왕은 위만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위만이 준왕을 배신하고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위만이 고조선이라는 증거는 뭘까라는 건데, 이건 사마천의 사기를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록이 없었어요. 근데 중국 측의 자료인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은 위만이 들어올 때는 뭐라고 하고 왔다? 상투를 하고 왔다라는 거죠. 상투를 들고 왔습니다. 그럼 저창골라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야, 상투 틀면 다 니네 사람이냐? 그럼 우리 할 말은 좀 없습니다. 상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동이족의 옷을 입었다. 그래, 즉 고조선인의 옷을 입었다. 동이족의 옷을 입었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 동이족의 옷을 입었는데? 그랬더니 또 짱골라들. 야, 그럼 동이족의 옷 입은 다 니들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 우리 또 할 말 없어요. 왜? 상투, 중국처럼 상투할 수 있고요. 중계도 상투할 수 있고요. 중국 애들도 우리나라 옷 입을 수 있어요. 두루마기 같은 거 입을 수 있어요. 그럼 다 한국 사람이야? 그럼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요. 준왕은 위만을 신임한 거죠. 더 중요한 건요, 국호를 계승했어요, 여러분. 나라 이름을 안 고쳤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단군 때도 조선이지만 위만 때도 조선이라는 거죠. 만약에 위만이 중국 사람이라면 나라 이름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바꿉니다. 마지막, 토착민을 우대합니다. 정말 위만이 중국 사람이라면 고조선들을 핍박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다스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토착민을 위대했습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위만은 분명히 고조선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고조선은 천기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철기의 사용으로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고, 그래서 위만조선 때는 중앙집권적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위만조선 때는요, 남쪽의 동방의 남방의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동방의 예나라와 남방의 진나라가
중국의 한나라와 직접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개무역으로 발전을 해.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매우 한나라에 위협할 만큼 아주 성장하게 되니까 한 문제가 야 이거 고조선 그냥 두면 안 되겠네 해서 한 문제가 침략을 하게 돼요. 예. 1차 패수에서 뭐 이기긴 하고 그러지만은 끝내는 수도인 왕검성이 함락되어 BC 108년에 망합니다. 그 이후에 한나라는 고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군을 설치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 민족의 끈질긴 저항, 특히 이제 고구려의 끈질긴 저항, 이들의 저항으로 이제 한사군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조선 멸망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나라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된 문제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니까 기출 풀었습니다. 1번 고조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라 이거죠. 고조선에 대한 설명 중 삼국사기는 아니죠. 예, 삼국사기 틀렸고 삼국유사고 고조선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세력을 확대하면서 요령 아니죠. 바뀌었어요. 요령에서 이렇게 한반도로 가야 되는 거죠. 틀렸죠. 다음 3번 고조선은 기원전 2세기 말 왕을 칭할 정도로 국가 이건 틀렸고요. 다음 4번 위만조선은 발전된 철기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경제적 기반을 확대했고 그 토대 위에서 중앙정치가 가진 국가가 되었다라고 이게 정답이네요. 맞죠? 5번 고조선의 경제적 군사적 발전에 불안을 느낀 한 문제 하하이 한 문제는 문제가 있네. 그쵸? 문제가 아니라 한 뭐라고 해야 돼? 무제. 야 이건 조금 치사하다. 그쵸? 이런 문제는 조금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요, 고조선의 8주법입니다. 한번 우리 고조선의 8주법 한번 살펴볼까요? 고조선에서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이 8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이거 뭐야?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야, 이건 생명과 뭘 중시했다고? 그래, 노동력을 중시하였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 갚는다. 이 말은 말이야. 노동력을 중시하였고 곡물로 갚으니까 곡물이라는 걸 통해서 이때 농경사회였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걸 갚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사유재산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라는 거. 노비가 있네요. 노비. 그래서 노비라는 걸 통해서 이 사회가 무슨 사회라는 걸 알 수 있고 계급사회였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서받고자 한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 50만 전을 통해서 고조선이 뭘 사용했구나. 이때 우리 고조선은 화폐도 사용한 나라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돼도 풍속에 그들을 부끄러움을 씻지 못해요. 결혼을 하고자 해도 짝을 찾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남자들이 한번 도둑질하고 나면 평생 결혼을 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고조선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야 이 도둑놈아! 이러면 제일 싫어했답니다. 왜? 이 새끼야 나 평생 장가 못 가. 이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대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었답니다. 여자들은 모두 정절을 지키고 신령이 있어 없느라고 편박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통해서 고조선도 이 가부장적 사회였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조선에는 모두 8가지 법이 있었는데 그 법들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가 이러한 나라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한번 추가 문제 또 한번 봅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조선의 8조법까지 우리가 이제 고조선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청동기와 철기, 우리나라 청동기와 철기 보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청동기를 기반으로 한 단군조선, 그리고 이제 철기가 수용된 위만조선, 이렇게 해서 고조선까지 오늘 강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